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정말이 지긋지긋한 돈이라는 것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걸 경제적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아 맞다, 제 채널인 줄 알고 인사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코인킹에 특별 출연을 하게 된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께 암호화폐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 비트갱스터입니다. 여러분들은 험난하고도 복잡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이 시장에 들어왔는지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은 있으신가요? 저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치 고민도 없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최근에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당사이신 유튜브에 PD님의 한 달 월급이 한 달 1억 5천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1억 5천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연봉이 아니에요? 연봉이 아니라 한 달 월급이. 한 달? 진짜요? 한 달 월급이 1억 5천이라고요? 아니 유튜브 편집만 하는데 월 급여가 1억 5천만 원이라고? 처음엔 저도 당연히 연봉이겠거니 1억 5천만 원이면 그래도 연봉으로 와 진짜 많이 버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월급이라니. 현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은영장은 과거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는 치킨 브랜드를 설립해 본인의 브랜드를 200억이라는 금액에 매각합니다. 그럼 과연 지금 영상 속에 나오고 있는 지금의 이 남자가 본인의 브랜드를 200억이라는 금액에 매각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당시의 가치를 실제 돈으로 수익화하지 않았다면, 매일같이 브랜드의 가치와 매출에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살았다면 영상 편집자에게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급여로 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비트갱스터라는 이 사람은 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과연 제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까요? 지금 이 시장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저는 아직 경제적 자유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결국엔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는 순간에는 지금 보시는 이 남자처럼 이 시장을 당당하게 떠날 거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겁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한 명의 투자자이고 이 시장을 통해서 자유를 희망하는 한 트레이더입니다. 매수하는 건 쉬워도 매도하는 게 어렵듯이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오는 건 쉬웠어도 이 시장을 떠나는 건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시장에서는 투자가 아닌 매매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어렵게 설명을 드릴 필요도, 제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킬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랑 맞지 않을 뿐더러 전 이 시장에서 투자로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잃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믿었던 것들, 제가 가치를 보고 투자했던 것들이 전부 거짓으로 무너졌을 때 저도 같이 무너졌었고, 투자와 매매는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의 내린 투자는 기업 또는 코인을 일부 소유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며 얻는 수익이라고 정의를 했고, 매매는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한 수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을 투자, 알트코인을 매매라고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이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의 영상 썸네일을 보게 되면 영상의 70% 이상이 알트코인에 대한 내용이고, 저는 사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을 매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트는 레버리지를 끼지 않는 이상 하루 이틀이라는 시간으로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 하루 이틀이라는 시간이 아닌 긴 프레임의 시간을 보는 이유와,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특정 알트코인이 좋으니까 이 알트코인은 지금부터 무조건 모아가야 한다, 이 알트코인은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알트코인 역시도 비트코인의 대체 자산일 뿐이고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비트코인을 떨어지는 화폐의 가치의 해칭 수단이라고도 불립니다.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화폐와는 다르게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탈중앙성을 가지고 있고, 반감기라는 걸 통해서 비트코인은 화폐와 다르게 중앙에서 마음대로 개수를 늘릴 수 없는 한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 반감기는 4년이라는 주기를 갖고,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을 채굴이라는 걸 통해서 비트코인의 유통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반감기마다 채굴되는 개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자 최종적으로는 2140년도에 마지막 비트코인인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채굴되면 더 이상 비트코인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2140년도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120년 뒤의 일일 텐데, 120년이면 저희들이 아들을 낳고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았을 때 결국 손주들이 되겠죠. 손주들이 아마 2140년도에 마지막 반감기에 대한 그런 축제를 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그 기간이 오기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변동성을 보여줄 거고, 반감기 그 기간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비트코인은 안정성을 찾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지금과 같은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로 돌아와서 반감기라는 게, 자, 첫 번째 반감기는 2012년도 11월 18일, 2차 반감기는 16년도 7월 19일, 3차는 20년도 5월 12일, 그리고 다음 반감기는 4차 반감기가 24년도 4월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반감기 이후에 첫 번째 반감기 바닥부터 최고점까지 비트코인은 당시에 7,000% 정도 상승분이 나와 주었었고, 2차 반감기에서는 2차 반감기 바닥부터 최대 고점까지 플러스 4,000%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2차 반감기에서 3차 반감기로 넘어가는 그 기간에는 반감기 최저점부터 최고점까지 플러스 653% 반등분이 나와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통점은 1차 반감기에서 2차 반감기로 넘어가는 그 기간에 1차 반감기에서 나왔던 이 최고점 자리를 다음 반감기의 그 고점을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3차 반감기도 동일합니다. 3차 반감기는 2차 반감기 때 나왔던 그 고점 자리를 3차 반감기를 통해 최고점 자리를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저는 4차 반감기를 끼고 비트코인이 다음 반감기의 상승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3차 반감기에 나왔던 이 고점 자리를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의 상승분을 좀 바라보고 있고, 현재 구간부터 이 고점 자리를 넘겨준다면 대략 300% 3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지금의 시간 프레임으로 봤을 때 2차 반감기에서 3차 반감기로 넘어가는 사이, 그리고 3차에서 4차로 넘어가는 그 기간 등의 시간적인 프레임으로 봤을 때 2차 반감기 뒤부터 비트코인이 최고점까지 상승하는 이 기간이 500일 동안의 상승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하락이 나와주었었고, 1년 동안의 하락 뒤에 단기적인 반등이 6개월, 그리고 6개월 뒤에 8개월 동안 하락이 나온 뒤에 다음 반감기를 끼고 쭉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현재 자리도 동일합니다. 3차 반감기를 끼고 비트코인은 최고점 자리가 나올 때까지 500일이라는 기간 동안의 상승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바닥 구간 15.4K가 되겠죠. 15.4K까지 1년 동안의 하락이 나와주었고, 지금 현재 구간까지의 반등 구간이 약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의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물론 과거랑 100% 똑같이 움직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양한 근거들을 통해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수 있겠다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그 다양한 근거들은 제 비트갱스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에서 나왔듯이 저는 지금의 이 8개월 기간이라는 동안, 자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우리가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를 세우면서 다음 반감기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 직전의 고점 자리까지 넘겨주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은 그 부의 기회 앞에 서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을 하루 이틀이라는 기간 동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우리가 비트코인은 좀 더 큰 프레임으로 투자라는 명목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에 한 번은, 적어도 주에 한 번씩은 코인킹 채널에 놀러와서 다양한 관점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리면서 알트코인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정말 많이 다뤄드릴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코인킹을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코인킹을 구독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코인킹 구독자분들께서 비트갱스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채널에도 들어오셔서 이런 관점들이 있구나, 이런 관점들이 좀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코인킹에서 인사드렸던 비트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